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UBS 윤희정입니다. 제18대 총장선거를 앞두고 EUBS가 준비한 특별기획 총장선거집 공약 돋보기 2부 순서입니다. 오늘 해방이와 제56대 총학생회 스타트의 박서림 총학생회장님 모시고 각 후보자별 학생 관련 공약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총학생회장 박서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대담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한 소견서, 그리고 이화인 5대 요구안 수용 계획과 관련해 EUBS에서 진행한 후보자 인터뷰를 토대로 각 후보자가 학생들의 요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그들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 박서림 총학생회장의 경험을 토대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이화인 5대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화인 5대 요구안은 저희 총학생회와 전체학생 대표자분들이 함께 상반기에 진행했었던 4,062명의 이화인 분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구 사안입니다. 그 안에는 채플 의무 이수학기 축소와 전공 필수 과목 정원 확대, 그리고 등록금 부담 완화와 월경 공결제 도입, 그리고 대외 이미지 개선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매년 정기적인 총장님과의 간담회 진행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내용이 담긴 요구안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총장 입후보자들의 의견이 학생 단위 표심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먼저 기호 1번 임혜숙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임혜숙 후보의 소견서를 보면 교육 분야에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공약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첨단 AI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고 IT 활용 능력을 강화해서 취업 역량을 올리겠다고 했는데요. 또 전공 수업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개설 학점과 최소 개설 인원 제한을 유연화해서 전공 교육의 질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임혜숙 후보의 공약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말씀해주신 공약에서 첨단 AI 기술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학습 플랫폼이 메인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이 공약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수업권 보장과는 직접적인 연관을 찾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임혜숙 후보자의 공약에서는 학생들이 고질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었던 분반과 전임견 확충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학생들이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는 분반 그리고 전임견 확충에 대해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분반 개설 확대, 수강 정원 확대, 전임 교원 확충 이 세 가지 문제가 모두 맞물려 있는 만큼 좀 더 세심한 실행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5대 요구안과 관련해서 임혜숙 후보자는 특히 채플 의무 이수 학기 축소에 대해서 약간 논의가 필요한 부분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화의 가치를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지만 채플 시간을 다양화한다거나 학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기호 2번 이향숙 후보는 어떤가요? 이 후보자는 학생 교육 만족도 조사 국내 1위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고요. 고시반 지원을 확대하겠다. 악성 게시물 상시 대응팀을 운영하겠다. 셔틀버스 운영을 확대하겠다. 이런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우선적으로 학생들에게 활동 공간과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기존에 학생들에게 지원되었었던 학생 자치 활동 지원금과의 차이점은 또 무엇인지 좀 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학생들도 학생 자치 활동 지원금 확대를 요구했었을 때 본교의 학생 활동들이 타대학에 비해서 워낙 많다 보니까 절대적인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다 라는 식의 답변을 했었던 바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향숙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같이 들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죠? 네, 장학금 확대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요구했던 내용이었고 총학생회도 학교 측으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학교에서 답변해 주시는 바는 이미 본교의 수혜 대상은 다양화되어 있고 금액도 타 대학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많다라는 식으로 거듭 거절을 해왔습니다. 후보자는 현재 장학금 제도에서의 부족한 지점은 어느 부분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대상의 다양화의 범주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논의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많은 논의가 오갔던 부분인 만큼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네요. 셔틀버스 개편 공약도 눈에 띄는데요. 네, 이 부분도 셔틀버스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요구가 참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학교 측에서도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진행되었었던 협의체 자리에서도 본교의 집안 특성상 셔틀버스를 추가로 더 늘리는 것이나 차체의 크기를 크게 하는 방식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학교 측에서 답변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이어나가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외에도 5대 요구안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답변은요. 채플과 관련해서는 채플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이화여대 총장의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공 필수 과목을 플립러닝 방식의 하이브리드 수업으로 확대해서 효율적으로 수업을 운영하겠다면서도 프로젝트 베이스 수업은 작은 정원으로 개인적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외 이미지에 대해서는 24시간 대응팀을 구성해서 우리 대학이 부정적으로 논의되는 것을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이선희 후보입니다. 이선희 후보는 교육기관의 본령을 잊지 않고 학생에게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수강권, 성적평가, 글로벌 교류, 취업 연계 지원부터 학습 환경과 같은 학생 복지를 비롯해서 학생을 위한 공약의 수가 정말 많은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공약이 있을까요? 네, 총학생회장으로서 고시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시반 지원 확대는 워낙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분들 해당되는 내용이다 보니 실제로 많이 조명받기가 어려운 의제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사실 고시반 특별 예산이 정기화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부족한 게 많은 현황이라서 이 이선희 후보자는 어느 정도로 예산을 확대할 계획인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고시반에 소속된 학생들이 고시반 운영 방식에서 느끼는 불편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대학의 고시반 구조 자체가 각 단과대학별로 담당 부처가 운영이 나뉘어서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공인회계사반 같은 경우에는 경영대학에서 담당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반 지원에 대해서 학교 측에 요구를 하거나 혹은 개선을 요구하게 되었을 때 정확하게 대학 본부와 단과대 등으로 책임이 많이 분산이 되는 편이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학생들이 개선을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 본부에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주기가 어려운 현황입니다. 고시반 지원을 이제 후보자가 추진을 하고자 하신다면은 이 체계와 구조에 대한 부분도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외에도 이선희 후보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수험생을 위해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이화그린 카페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장학금과 활동비를 지원해서 대외 이미지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교가 학생들과 이화의 명성을 지켜내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겁니다. 다음은 기호 4번 박영미 후보입니다. 이 후보자는 구성단위별 공약에서 학생을 위한 공약으로 수업권 보장, 채플 시간 유연화, 장학금 확충과 같은 부분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채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영미 후보자는 소견서에서 채플 시간을 유연화할 계획을 밝히면서도 이에 대한 EUBS의 질문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우리 학교에서 채플은 우리의 건학 이념을 되새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네, 학교에서 이제 채플 개선에 대한 요구를 말씀드렸을 때, 공통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바는 채플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감이나 불만이 많은 것은 알고 있으나 본교의 건립 이념이기 때문에 개선이 좀 어렵다라는 답변들이 좀 많았는데요. 모두가 알고 있는 바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지는 학생들도 실제로 많은 현황입니다. 학교의 설립 이념이라고 할지라도 무리하게 출석 제도를 규정을 해둔다거나 아니면 시간대도 오전으로 획일화되는 등의 문제들은 여전히 문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후보자가 제시한 수업권 보장에 대한 공약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공 필수 과목 정원 확대를 약속하시면서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실시하시거나 아니면 수강생이 많은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수에게 공정한 보상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정원이 확대가 되면은 질 높은 강의가 어렵다라는 문제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자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한 수강생이 많은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보상을 준다라는 방식 자체의 취지가 무엇인지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은 전반적으로 수업의 내용이나 질처럼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교육권과 수업권의 취지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장학기금을 유치해서 장학금 규모를 400억 원대로 확대하겠다고도 말했는데요. 네, 장학금 확대와 관련해서는 이제 총학생회에서도 학교에 문의할 때마다 이미 본교는 충분한 규모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박영미 후보자가 제시한 금액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에 대한 고민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영미 후보자는 이외에도 월경 공결제에 대한 질문에는 먼저 실질적 효용성을 논의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기호 5번 김영주 후보자인데요. 김영주 후보자는 채플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 학기 채플에 0.5학점을 부여를 해서 졸업까지 총 4학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 내용은 지난 김은미 총장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부분이죠. 네, 김영주 후보자가 제안했었던 4학점 부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다시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김은미 총장님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학점 부여에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채플 수업은 길어야 30분이기 때문에 한 학점으로 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등등의 이유들을 좀 말을 했었던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현실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채플에 4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4년 동안 가능한지도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후보자는 또 등록금 부담 완화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대학원생의 전액장학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학부생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공약은 이제 후보자의 소견서와 EUBS와의 인터뷰 모두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학생들이 되게 많이 요구하고 있는 장학금 확대인데도 불구하고 관련한 학부생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좀 아쉽다고 느꼈었습니다. 네, 김영미 후보자는 우리 대학도 시작 단계에 있는 월경 공결제를 또 언급을 하면서 학생들도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감성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학교의 역사를 현대적 가치와 연계를 해서 이화가 여성 인재 배출에 기여한 사례를 스토리텔링을 통해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기호 6번 김정선 후보입니다. 김정선 후보자는 김은미 현 총장 임기 중에 학사부총장 보직을 맡았던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주목할 만한 이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부총장으로서 김은미 현 총장님의 임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어떻게 고쳐나갈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김정선 후보자는 학사부총장으로 일하면서 학생들의 수강권을 위해 교육기획팀을 신설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육기획팀은 어떤 일을 하나요? 네, 김정선 후보자에 따르면은 교육기획팀은 개설 과목과 분반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부서입니다. 사실상 이미 존재하고 있는 수업지원팀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육기획팀에서는 수강 수요조사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요. 전공 과목의 정원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EUBS에서도 몇 차례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개설된 과목을 보면 학생들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수요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점은 의무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아무리 수요조사가 진행될지라도 실제 과목 개설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총학생회에서도 올해 정기협의체 자리에서 학과별 수요조사 의무화를 요구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명확한 답변이 없이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라는 이야기가 답변이었었습니다. 교육기획팀이 실시하는 수요조사는 그럼 이전에 진행되었던 수요조사는 다르게 학교가 주관하는 것인지, 그리고 수요조사가 자율적인 부분이 줄어들고 의무화가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수요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당연히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원하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이 수요를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 개설에 반영되게 하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개선될 수 있을지가 주목할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순서는 기호 7번 강민아 후보입니다. 강민아 후보자도 채플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선물학점이나 졸업학점으로 채플에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고요. 기존 10시, 11시 반 이렇게 2시간대로 고정이었던 채플을 11시 반 시간을 중심으로 12시 채플까지 추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요 12시 채플이나 채플 시간대 다양화 혹은 오후 시간대로 옮기는 것 관련해서는 저희 정기협의체나 혹은 상반기 교육공동행동 때도 같이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관련해서 학교 측에서 답변해 주셨던 바는 현행상으로는 점심 이후부터는 교양 수업이나 아니면 전공 과목 수업들이 배정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공과 교양 과목과의 시간대 조정도 같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채플 시간대를 늦은 시간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셨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강민아 후보자는 어떠한 식으로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계획이신지도 같이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강민아 후보자는 특히 학생들과의 만남이 이화에서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주요 아젠다를 그런 자리에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올해 김은미 현 총장님과의 첫 간담회도 진행이 됐었고 학교 부처와 만나는 자리, 소통의 자리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특히나 김은미 총장과 했던 간담회 당시에는 영상 취재 거절이나 아니면 라이브 송출 거절 등 아니면 학생 참여 제한 등으로 여러 제약들이 많았었는데요. 강민아 후보자는 어떻게 개선이 할지 또 주목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학생들한테 공유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공개가 가능할지 혹은 불가능하다면은 사실상 아무리 총장과의 만남의 자리가 많을지라도 효용성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해방이와 제56대 총학생회 스타트 박서림 총학생회장과 함께 이번 제18대 총장선거 입후보자 7인의 학생 관련 공약 살펴봤습니다. 공약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어떠셨나요? 가장 먼저 공약을 보고 들었던 생각은 올 한 해 총학생회와 그리고 학생 대표자분들이 학생 요구안으로 많이 제시했던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현장에서는 학생 요구안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거나 논의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이번 제18대 총장 선거에 나오는 총장 후보자들은 학생들의 의견과 요구안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 축으로 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 지점으로 많이 보였던 지점으로는요. 7분의 총장 후보자들 모두 학생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되게 중요시 여기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하고자 하시는 게 보이는데 총장 후보자들은 이것의 취지와 목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단순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장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그냥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정도로 그치게 된다면은 올 한 해 김은미 총장과의 간담회 혹은 각 학교 부처와 논의했던 지점에서 나왔던 한계 지점에서 특별하게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늘 학생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상반기 교육공동행동에서나 아니면 학생분들은 이에 대해서 체감하기 어렵다라는 답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각 총장 후보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생들과의 소통 혹은 학생 요구안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나아가야 할지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UBS는 곧 학생 단위를 위한 공약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영상도 송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제18대 총장선거 특별기획 총장선거 집 남은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한 표와 0.005표. 이번 선거에서 교수와 학생의 의견이 각각 반영되는 수치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비율에 무력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주어진 표를 가치 있게 행사하기 위해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모두 이화의 의미를 지키고 더 나은 이화를 만들기 위해 다가올 25일부터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